그러니까 KPL 8차 녹화 방송입니다. 지금 KPL 지점을 하면은 이제 장점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6차, 7차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일단 KPL 지점을 하면 이제 장점으로 거두되는 게 특허 사용권을 부임을 해줘, 그러니까 일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허 사용권이라는 거는 그 특허청정에 그 날인이 들어간 그 사용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권을. 그래서 이 사용권을 갖고 제가 2008년도에 그 대출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지점 등기를 낸 사람들이 한해서 이 특허 사용권을 주면은 그 지점 등기를 내 가지고 사업자를 내시면은 그 특허 사용권을 갖고 각 지역 진흥공사 공단 자체에서 신청을 할 자격이 됩니다. 하면은 뭐 추도자금 뭐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2천에서 5천 사이면 그 정도는 가볍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자 부담이 사실은 없어요. 경기진흥공단,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20년같이 8년 상환이거든요. 근데 이자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가성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가성비라 하면, 처음에 초도 자금이 만약에 2천만 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의 지점 등기를 내시면은 그 회수율을 말하는 건데, 그 특허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특허 사용권을 갖고 대출을 받아서 그 원금 회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업을 하셔가지고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소 마진의 63%를 지점에서 먹기로 돼 있어요. 나머지 거는 본사로 위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특허 사용권이 있으니까. 그 영업 속에서는 펫 서비스 쪽에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펫 테크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펫 테크 쪽을 하려면은 지점 등기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지점 등기를 낸다는 거는 차량하고 기계를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점 등기를 내고 실사를 받고, 그리고 진흥공단 자체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사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KPL 지정을 하면은 그 첫째, 특허 사용권을 다 보임을 받을 수가 있고, 둘째, 가성비 회수율이 1년 안에 다 회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허 사용권을 하기 때문에 6월 상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6월 상용하는 거 불자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윤회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도는 거기 때문에 모든 DNA, RNA를 보존을 할 수 있는 6월 성형권을 갖고 있으면은 보통 한 건, 두 건 정도만 해도 처음 원래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리고 저희 회사를 지금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분들이 그 사단법인도 있고 공익법인도 있고 다른 기타 단체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교 단체를 끼고 있는 이유가, 종교 단체는 불황이든 불경기든 그 흐름을 결코 타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떤 행사 지원 단체고 무슨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세금이 면세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 KPL 같은 경우 지점을 하면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지금 너희 영업 실적을 갖고 뭘 말을 하자. 근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조금 전에도 뭐 흥분돼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많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니네가 돈을 벌면은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벌면은 우리가 하지 왜 니들을 시키냐 안 시키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도둑놈심 뽑아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이제 사무실에 세 번째 방송인가 하는데 지금 조금 지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 올해는 안 넘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넘기고 지금 한두 분이 더 여기에 참여를 해서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생방송도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게 반려동물 쪽 사업이다 보니 반려동물의 사주팔자하고 반려동물을 사육하시는 분의 궁합을 보는 그 무속인들을 몇 분을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해서 지금 섭외는 끝났고, 지금 기존에 신이 내렸던 분들 몇 분을 초빙을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를 진행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그때 구독자 수 늘리는 건 그다지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1000명까지는 지금 제가 전화를 안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금방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찍어달라 해서 그냥 한 1, 2천 개는 찍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은 젊었을 때부터 1분 1초를 전 굉장히 아까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 담을 넘어서 대학원을 다녔던 놈이라고 제가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에 취직을 했던 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곱하기 2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걸 많이 못하게 됐어요. 지금 몸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예전같이 승진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완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나 시판되지 않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콩팥 재생할 수 있는 그 약 같은 경우도 미국산은 다 시판되고 있는데 한국산은 시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약들은 머리카락이 나는 약들도 있고 그 미세혈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이 모세혈관을 재생을 시켜주는 약들도 개발이 돼 있어요. 모세혈관을 부활을 시킨다는 뜻은 죽었던 혈관이 사실 사춘기가 지나면은 인간 누구나 아니 동물 누구나 모세혈관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거를 부활을 시킨다는 개념은 그 약을 먹음으로써 10대, 20대 때 가졌던 그 짱짱한 혈관 자체를 복원을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많은 사람들 그 세포 재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30대가 넘으면 쭈글쭈글해져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런데 그 혈관을 세포를 다시 재생을 시켜준다는 약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에는 시판이 안 되는 이유가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전량 나오자마자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 큰집 형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 약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치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 꼴인데 근데 필요하면 사는데 지금 사지는 못하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피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이면 사는 게 300은 줘야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300만 원을 주면은 사주겠다 그러는데, 약 먹었습니까? 한 1년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저께 세브란스의 그 이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저한테는 후배인데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약들이 좋은 약들이 너무 많대요.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많고 나가 있는 것도 많은데 국내에서는 암이라는 그 자체를 다 개발이 완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췌장암 정도가 힘든데 췌장암도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고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지, 돈이 있는 친구들은 그 암이라는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 친이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유방암으로 걸린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수술도 안 하고 멀쩡하셔요. 지금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쌩쌩합니다 지금 다. 그리고 제 사촌형이 저랑 똑같은 뇌경색을 앓았는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잘 다녀요. 지금 나이가 86입니다. 그러니까 86인가 87인가 40년생이에요. 40년생 맞죠? 40년생이죠. 근데 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선배 하나도 저부터 2살 위인데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1억 6천을 주고 1억 6천을 주고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지금 짱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도 피가 틀린데도 간 이식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몸은 좀 많이 망가졌죠. 했는데 지금 한 번 저한테는 1년 선배가 깨꼬 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형도 저랑 똑같은 뇌경색을 앓고 있었는데 돈 갖고 싹 바라셨죠. 지금은 이제 한 8년, 9년, 10년 됐네요. 그 양반은. 이제 13년도에 걸렸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재활해서 부활해서 지금 택시 회사를 지금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자기가 택시 회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그 형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참 가짜는 사람들도 옛날 족보를 다 속이고 하는 놈들이 많죠, 제 주변에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속이는 걸 내가 지금 나이에 이렇게 후다를 깔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 저는 여기 좀 KPL이 변화가 많았었죠. 대표자도 이제 바꾸고.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어제 모레 전화를 받아서 대표자가 바뀌었고,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여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도 그래도 서로 형, 동생 아니면 오빠, 동생 관계로 지내오는 거고, 그리고 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다 헤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끼리 사업을 하다 헤어지면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호 협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호국 승병단하고 찍은 겁니다. 이게 호국 승병단. 호국 승병단이면 주지 스님이 700분인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지 스님만 우리나라의 불자가 4차리 28,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700개의 사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700개 사찰이면은 한 10명씩만 불자를, 10명이 뭡니까? 보통 100명씩은 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오죠. 700개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최소한 7,700만 명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례업도 그렇고, 유골 성형업도 그렇고, 지금 요번 주에 가는 창원에 있는 창녕인데, 거기 사찰에 가서 저희가 행사라는 게 지점 모집하고, 저희 장례업 홍보하고, 지점 등기 내고, 이런 걸 계약하러 가는데, 거기에 주지 스님이 호국 불교 승병단의 단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인사 겸 가는 거고, 그 전에 3시부터 행사인데 저희는 2시간 전에 가서
저희 홍보 부스 만들고 그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저희 사업 취지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면 계약금을 받아서 올 생각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못 준다 그러면 못 주는 게 아니라 뭐 며칠 있다 와라 아니면 며칠 있다 다시 내려가기 힘들어요. 제 몸 상태가. 그러면은 거기서 한 2, 3일을 기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짓고 와야 되겠죠. 창녕이니까 예전에 저는 굉장히 창원 쪽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상하기 전에 창원 쪽이 마지막 걸리는 코스였죠. 창원에 배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장한테 그날 제가 1억인가 5천만 원을 받았네요. 5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올라오고 온양에 들려서 술 한잔 먹고 오는 중에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제 호주머니에 돈이 많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창원에는 사실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사찰도 한 2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 사찰이 이 사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창원 쪽에서 일을 보니 창원서 일을 잘 보면은 부산은 워낙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한 지역이라서 부산에 뭐 양산에 통도사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찰들이 그쪽에 있어요. 또 내년에 선거다 보니까 이 종교 단체를 끼고 있는 게 큰 이익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주팔자는 잘 못 보는데 내년이 용띠 해더라고요. 용띠에 제가 용띠거든요. 근데 내년에 제가 제 사주에는 정말 대운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오는 운인데 내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우리 고모님, 작은 고모님 그렇게 큰 불자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랬고 또 마원장이라고 일본에서 공부한 친구, 역학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60부터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는 잘 몰라도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영업을 한 걸 보니까 맨 그쪽이더라고요. 종교 단체 쪽이더라고요. 기업체 쪽에는 한 게 없고 김민석이 정도 국회의원 하는 놈 그 정도나 좀 이렇게 영업을 했을까? 거의 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부탁을 한 거에 몇 개가 있고 하여간 영업은 종교 단체 쪽으로는 큰 영업은 단체 쪽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창녕에 가서 이게 어떤 틀을 잡을지는 저도 몰라요. 인간사 어떤 틀을 잡을지는 제 계획하고는 틀리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식의 제안을 할지 그 주지 스님이 창원 쪽하고 부산 쪽에서 알아주는 건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후배들을 소개시켜 줄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기업 체스들을 소개시켜 줄지는 저도 몰라요. 일단 내려가서 부딪혀 봐야 되겠죠. 부딪혀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며칠 시간을 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아예 창원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동생이 살아있다면야 뭐 대구 쪽에서 동생들을 부르겠지만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한다고 일단 부딪혀 봐야죠. 죽기 뵙기 더 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일단 종교단체를 지금 불교단체입니다. 불교단체 사단법인 허국 불교 승명단이라는 그 단체를 끼고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협약서입니다. 이게 협약서고 그 다음이 이제 대한노인회인데 대한노인회는 워낙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어가지고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은 그 윤석열이라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을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라서 잡힌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검사 나부랭이가 그걸 한다는 것도 웃겨요, 솔직히.
없는 예산은 추정 예산을 따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 나몰라라 어떤 답이 없어요. 지금은 수출 하나 갖고 뭐 우발이 으쌰으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빠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들도 한 2분 정도는 그쪽에 하는데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 개인으로 봐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 죄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려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안 됐으면 검사나무랭이가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대통령이니까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난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죄맹인간 놈, 그놈은 솔직히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놈입니다. 진짜 세상에 살다 났는데 그런 새끼가 뭐 대통령이 된다는 웃기. 내가 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알거든요. 거의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인데 그런 게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저랑 갑장이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제가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 참 한심하죠. 저런 저따위 새끼가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까부는데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뭐야 개딸도 개혁의 딸이 어디 있습니까? 걔가 거짓말이지. 내가 성남시 중앙동에도 내가 많이 갔었는데 거기 내 회사를 차리려고 하다가 집중 단속 맞고 내가 그땐 동네도 알고 있고 국제 PK를 다 알고 있는데 순 거짓말도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럼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올 연말까지 저희 지점을 원래는 경기도 시흥, 송도, 음성, 아산, 그리고 행신 해가지고 총 7개를 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하나도 성사는 안 되고, 부평도 있구나. 부평으로 있는데 총 8개인데 지금 하나도 성사는 안 됐어요. 근데 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다들 돈들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돈을 어른한테 조금씩 융통을 해서 쓰는데 저도 한심한 건 나이 60 먹은 놈이 89손 되는 노인네한테 돈을 갖다 쓴다는 자체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새는 나오니까 노인네는. 새도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옛날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는 아무리 급해도 자기 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도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고 뭐해도 사는 게 나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아라. 살아서 너를 가리킨 이유가 뭐냐. 머리를 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희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인물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머리만 쓰고 내 생각을 따지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거의 100%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겠지만 평택의 여상용 씨, 그 형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 형은 우리나라 평택의 3대 부자 중에 여상용 씨, 그리고 저희 한서방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 하시는 분, 해가지고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아직도 한전은 그만두셨죠. 뭐 조그만 식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겁니다. 그냥만. 근데 안 하면 궁금하니까. 먹고 사니까. 근데 그냥만도 사기를 뭐 몇십억, 몇백억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래도 까다가 없어요. 땅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양반이 내가 알기로 한 800만 평입니다. 그게. 사실 사람이 100만, 저희가 한 100만 평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자인데 700만 평, 800만 평을 갖고 있으니 엄청난 부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일을 해요.
행동에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간재라는 분이네, 한 분이. 그분이 주요소 보세요. 주요소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지금도 평택에 있어요. 그 평택 역전 땅이 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현역에서 은퇴하셔가지고 다들 뒷방 노인네들도 주판하러 다 두들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공화국은 뜻과 이론이 틀려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포용하고.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는 게 포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새끼가 도둑놈이든 정과자든 간에 그 새끼 보고 하지 말고 그 상대방 당을 위해서라도 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가서 뭐 통사정을 하든가, 그 마누라 김건희를 돌대가리에서 안 되는 것 같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지도 돌대가리니까. 윤석열이도 돌대가리잖아요. 이거 8년 만에 뭐 사법고시 패스할 정도면 뭐 아주 돌멩이죠. 저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KPL 녹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점을 내면은 분명 득이 많이 됩니다. 신보다는.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보면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보름 좀 넘게 남았는데, 이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저랑 같이 가는 동료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 창녕에 갔다 와서 창녕에서 방송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많이 변할 거고, 많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 변할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단체가 내년도에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가 3개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대만 총통선거고, 4월 달에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고, 12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게 세계사를 좌우할 선거들인데, 이 선거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세계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격변기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은 월급쟁이들 뭐 몇 사람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식하고 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말로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제가 아는 지인 몇 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기고 격변기다 지금이.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실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김정은이가 월급 짜고 하는 것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새끼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이제 걔 죽이고 미국으로 망령하는 북한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면은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제에는 변화가 오겠죠.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북한을 종교 단체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떤 체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을 종교, 그러니까 뭐 유일사상교라는 종교 단체를 보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급변기고, 지금 미군도 한국에 엄청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언제든 죽이려고 좀 작정을 하고 항공기가 계속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육상 위로 기어 올라오는 순간 죽습니다. 그거는 100%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중국도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회생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망하진 않겠죠. 중국은 지방자치, 원래 옛날부터 지방 군호들이 많이 발달됐던 나라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집단이 아마 체제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세계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흐름 자체는 미국에 있는 형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 사촌 누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때 듣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안정되게 나가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걔네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 심리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처럼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놈들 심리는, 쪽발이들은. 근데 미국에 있는 형이 저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라는 걸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빈입분, 또 부익기 빈입분이 그렇게 격차도 큰 것 같은데도 커도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걔네가 3억 5천이니까 3억 6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5천만이죠. 5천만이가 남은 건 통일돼봐야 7천만인데 이거 갖고 이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하는 이게 이번 주에는 마지막 방송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녕 갔다 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 방송을 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창원에서 그 무속인하고 스님들하고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제가 보고 형태로는 한번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